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애플이 위대한 이유 1탄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되게 좋은 반응들을 주시고 많이 배워가시는 것 같아서 2탄을 또 찍기로 했습니다. 연속해서 시리즈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 애플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 않아서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21세기 자본주의 역사에 엄청난 획을 긋는 기업으로 남을 겁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경영적으로, 전략적으로, 주주가치 차원에서 정말 알려준 게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애플이 위대한 이유 1탄 영상을 찍었던 거고 이번에 2탄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ROE가 높게 유지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와서 사업 구조적으로 애플이 이렇게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2023년도 애플의 사업 보고서예요.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여기 빨간색 박스 친 겁니다.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줄여서 저희가 PPE라고 부르고 이게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이게 아마 밀리언 달러 단위일 거예요. 그래서 43빌리언입니다. 근데 여기 토탈 에셋이 자산 총계거든요. 전체 자산이 352빌리언인데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3빌리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자산에서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왜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냐면요. 애플은 어쨌든 표면적으로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은요. 유무형 자산을 합하면 전체 자산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애플은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드가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Property, Plant, Equipment 요거의 내역들을 한번 보세요. 애플이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으니까 유형자산이 없는 거예요. 저거 거의 다 사오기일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핸드폰을 잘 파는 기업이고 애플이 스마트폰을 너무 잘 파는 덕분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고전하고 욕도 많이 먹고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유형자산이 이렇게 없으면 도대체 뭘로 아이폰을 만드는 거냐 생각하실 수 있죠. 애플의 생태계는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애플은요 자기네가 아이폰을 생산하지 않아요. 애플은 핸드폰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애들입니다. 만드는 거는 다 다른 애들이 만들어줘요. 한번 짚어볼까요? 디스플레이, 터치패드 패널 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만들고요. 중국의 BOE라고 하는 회사가 만듭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칩, 반도체 칩 우리가 AP라고 하거든요. 요 반도체요. TSMC라고 하는 대만 기업이 만들어줘요. 물론 이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거는 애플에서 해요. 애플이 이걸 엄청 잘하기 때문에 아이폰이 그렇게 성능이 좋은 핸드폰이 된 거기는 한 건데 디자인은 자기네가 하지만 생산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요거 TSMC한테 외주 맡겨버려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램, 메모리 반도체 있죠? 요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이서 만들어요. MLCC 등 여러 가지 전자 부품들이 있어요. 요거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이 만듭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그 이미지를 구현할 때 구동하는 모듈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DDI라 그래요. 디스플레이 구동 모듈이라 그래서 이거 LX 세미콘이 만들어요. 그리고 핸드폰 여러 가지 부품들 다 갖고 와가지고 조립하는 거는 역시 대만의 폭스콘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조립을 다 해줍니다. 패키징까지 해줘요. 아이폰 카메라 성능 좋죠. 카메라 모듈 LG 이노텍에서 만듭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요. 애플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만드는 부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남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외주를 줘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산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유형자산 고정비가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정비가 물려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마진을 내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애플은 그걸 피한 거예요. 생산 공장, 고정비가 들어가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 외주를 돌려버리고 나는 그냥 변동비만 지불할게. 그리고 나는 고정비 부담 없어. 그리고 고객은 어차피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 핸드폰을 사줄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비용 구조에 대한 고민 없이 마진을 탄탄하게 챙겨갈 수가 있는 첫 번째 지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공장이 없다. 다 외주를 돌려놨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은 여기 위에 거가 자산이고 밑에가 이제 부채 내역이에요. 근데 자산 내역 중에서 여기 accounts receivabl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매출 채권입니다. 외상으로 판 거 내가 받아올 거. 그리고 vendor non-trade receivab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출 채권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벤더들한테 잡혀있는 미수금이고요. 아직 못 받은 거. inventory가 보면 재고 자산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밑에 부채 내역 중에서 accounts payable이라고 있어요. 요거 매입 채무입니다. 외상으로 물건 사온 거예요. 그리고 other current liabilities 요거 보면은 이제 아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deferred revenue라고 하면 이연 수익이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뭐 돈은 미리 받았는데 수익을 이연시킨 거 뭐 그냥 획일적인 작업이에요. 자, 요것들을 제가 왜 박스를 쳐놨냐면요. 여기 매출 채권, 미수금, 재고 얘네들은요. 현금이 물려 들어가 있는 자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재고를 사는데 현금이 물려 들어가 있죠. 미수금 받아와야 될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에 현금이 물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출 채권도 외상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한테 물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앞으로 받아와야 되는 자산이고 사실은 요 자산들이 많으면 조금 현금 그 흐름이 안 좋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숫자 대략 더해보니까 67.2 빌리언 정도 됩니다. 근데 밑에 보세요. 여기 매입 채무, 이연수입, 미지급금 얘네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랑 거꾸로예요. 공짜로 땡겨온 현금이고 미리 땡겨온 현금이에요. 자, 매입 채무 보세요. 내가 원재료를 갖고 왔어요. 그럼 정상적인 거래 관계라면 내가 원재료를 사오면서 현금을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되죠. 근데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왔다는 얘기니까 매입 채무가 생긴 것만큼 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거래처에 갚아줄 때까지 현금을 어느 정도 버는 거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현금을 공짜로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공짜로 땡겨오는 부채, 매입 채무, 이연수익, 미지급금 세 가지를 더해보니까 129.4 빌리언이에요. 그럼 어때요? 내가 받아와야 되는 자산, 즉 현금이 묶여있는 자산이 67 빌리언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공짜로 갖고 있는 자산은 129 빌리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려있는 자산이 많아요. 미리 받은 부채가 더 많아요. 미리 받은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거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현금이 뜨는 거예요. 거의 보험사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나한테 내가 보험사도 아닌데 그냥 핸드폰 파는 애들인데 내가 현금이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막 자사주 매입 통해서 ROE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현금의 기반들이 이런 구조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밸류 체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급망에서 애플은 엄청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줄 돈은 나중에 주는 거고요. 즉, 줄 돈을 나중에 준다는 게 요 부채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받을 돈을 빨리 받는 거죠. 받을 돈을 빨리 받는다는 거는 여기 있는 자산들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애플은 계속해서 받아와야 될 자산들을 줄여왔고요. 즉 점점 더 빨리 받았고요. 나중에 줄 돈은 계속해서 늘려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늦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금 여유가 생기고 그거를 바탕으로 R&D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거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보통 운전자본 관리, 영어로는 Working Capital Management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단순히 이익을 내고 마진을 내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이 그 마진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구조적인 배경, 그 중에서도 재무적으로는 이런 운전자본 관리라는 영역이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시더라도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위대한 이유 2탄을 조금 더 뎁스 있게 분석을 해봤고요. 뭐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유형자산이 작다, 다 외주를 돌리면서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 내역과 부채 내역을 보니까 줄 돈은 나중에 주는 거고 받을 돈은 빨리 받으면서 자기는 현금 여유를 챙기는 그런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